주말 사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전략적 비중 확대 이 이슈가 뉴스로 계속 쏟아졌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4월 9일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전략적 비중을 플러스 2%포인트 그 비중 범위에서 3%포인트로 높이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경제 관련한 뉴스에서 이제 연기금발 매도가 중단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쏟아지기도 하였는데요. 자, 그런데 이 이슈는요,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고 시장의 질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과연 이 이슈가 시장에 엄청난 파고를 던질까요? 하나하나 저의 분석 추정 자료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만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지난주 금요일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 주식 비중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를 했고요. 전술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를 대신에 1%포인트 낮췄습니다. 3%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전술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는 줄였어요. 그런데 왜 시장에서는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 확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전략적 자산 배분하고 전술적 자산 배분의 색깔이 조금 틀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개념부터 조금 우리 알고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전략과 전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게 군대 이야기, 전쟁 이야기가 꼭 등장합니다. 자,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교육계였어요. 교육계. 교육계가 뭐냐면 이제 중대장님이나 소대장님들의 여러 가지 이제 전략 전술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을 서포트하고 사병들의 교육 정훈 활동 관련한 그런 부분 많이 관리하는 그 보직이 이제 교육계입니다.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제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교육계 이렇게 많이 불렸어요. 그때 당시 봤던 여러 가지 필드 매뉴얼 보게 되면은 이제 전략과 전술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자,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 배분 범위 확대, 전술적 자산 배분 범위 축소가 왜 더 전략적 자산 배분을 중요하게 보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군대에서 필드 매뉴얼에 있는 전략과 전술의 개념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략은 정말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육해공, 육해공이 서부에 어떻게 배치하고, 동부에 어떻게 배치하고, 이제 후방에는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이제 큰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략이라고 하겠고,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배치하기로 했어 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세부적인 항목들이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전술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 거의 실무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을 이제 전술이라고 하는데, 자, 전략은 거시적인 관점, 그리고 전술은 현장 관점 내지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 전략이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 큰 자금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올해 연기금발 기계적인 매도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요 범위에 계속 허용 범위에 계속 국내 주식 비중이 넘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은 요거는 이제 단기 내지는 중기적인 관점이에요.
자, 전략적 자산 배분 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더라도 실제 실무에서 요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조금 더 제고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활동하겠습니다. 뭐 이런 여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한 여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부진하다 그러면 야, 너 거기서 빨리 탈출해! 뭐 이런 식으로도 예, 오더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즉 전략적 자산 배분에 비해서는 이제 미시적인 자금 흐름이고 결국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연기금발 매도가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가 2%포인트 정도였다 보니 요 한계를 계속 한도를 벗어나 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계속 예, 물량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에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로 높이기로 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됐냐? 올해 기준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는 16.8%인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는 14.8에서 18.8%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3%로 늘리게 되면 19.8%까지 예, 맥스 범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1%포인트면요. 대략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800조 원대 후반이니까 거의 한 8조 내지 9조 가까이 국내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이 관점으로 보면은 뉴스에 쏟아진 것처럼 국민연금이 이제는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 생각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매도 속도 정도만 완충시키는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게 기대와 전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자,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요거 이제 자주 보여드렸던 거죠. 예, 주가 지수별 국민연금의 이게 플러스면 이제 초과, 마이너스면은 부족분을 이제 제가 계산해서 추정치를 한 달에 몇 번씩 아마 이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자료를 이제부터는 조금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실제 기준치 16.8%, 또 하나는 플러스 3% 업 한 19.8%로 해서 두 개의 막대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자, 기준치로 보면은 주가지수 3000포인트든 3200포인트든 초과된 상태입니다. 예, 그것도 20조 원 이상, 30조 원 이상 초과된 상태이지만 자, 허용 범위를 3%포인트로 높게 되면요. 주가지수 3000포인트에서는 2조 9천억 원, 이거 단위가 조원입니다. 자, 2조 9천억 원, 부족 상태가 돼요. 와, 이거 여유가 생긴 거죠. 그리고 3200포인트에서도 4조 3천억 원, 4조 3천억 원, 예, 정도만 초과된 상태입니다. 오, 3200포인트일 때 16.8%로 그냥 생으로 맞추면 30조 원의 매도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자, 조금 여지를 예, 확대함에 따라서 4조 3천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 이것만 보면은 와, 이제 연기금 매도 끝났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주가지수 3000포인트일 땐 19.8%로 하면 조금 이제 여지가 있네. 예. 조금 이제 살 수도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3200일 때는 이거 초과된 상태야. 허용 범위를 넓혔는데도 주가지수 3200에서는 또 어이구 초과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가지수가 3100포인트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영역에서는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해서 3130포인트요. 한번 초과 부족분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기준치 올해는 16.8%입니다. 자, 요 기준에서는 28조 원, 예, 28조 원 초과된 상태인데, 자, 만약에 19.8%, 예, 허용 범위를 넓힌 수준이죠. 이걸로 가정해 보면 1조 7,960억 원 초과 상태입니다. 허용 범위를 넓혔는데 지금 지수에서는 예, 허용 범위를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것도 1조 원 넘게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연기금의 매도가
뭐 매도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매도 기준은 이건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는 불가피해요. 특히 내년 되면은 이게 그 국내 주식 비중 기준치가 계속 하향되게 됩니다. 자, 기준이 계속 하향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허용 범위가 넓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분명 존재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일시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 뭐 전략적 허용 범위가 늘어나서 급하게 매도하는 것은 조금 완충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지수가 계속 유지되거나 혹은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 매물 압박이 또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허용 범위를 이제 2%포인트 정도로 낮게 잡았을 때보다는 매도 강도는 낮아지겠지만 그 기조 자체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기금의 매도세 제법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과연 지금 이 현상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이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연기금의 운용 기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연기금은 기본적으로 패시브 전략이에요. 자, 패시브 전략. 자,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전략으로 운용이 된다라는 것은 대형주 중심으로 운용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대형주 중심으로 운용이 되게 되면요, 결국 국민연금이 사들일 때는 대형주를 많이 하겠지만 매도할 때는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일단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가 허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허용 범위입니다. 목표치가 아니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허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매도 압박은 줄어들겠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형주의 부담이 일시적으로나마 완화돼서 주가지수에 일시적으로나마 숨돌리기 효과를 만들어 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가지수가 급하게 상승하면 말짱 도루묵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똑같은 매일매일 매도하는 연기금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답이 없느냐? 답은 뭐 자주 강조드린 바처럼 답은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형주는 좀 상대적으로 무겁고 스몰캡의 강세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화면상의 상단은 대형주의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이제 종합주가 지수고요. 아래쪽은 소형업종 지수입니다. 자, 국민연금발, 연기금의 매도가 계속 있다 보니 대형주에 부담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소형주의 상대적 강세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형업종뿐만 아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현상 생각해 보신다면요, 향후 뭐 잠깐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잠깐 나타난다 하더라도 시장의 큰 그림을 생각해 보면 지수는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거나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그림과 함께 반대로 시장 기저에 소외됐던 종목들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리가 시나리오를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장을 보실 때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될 대목입니다. 자, 월요일이니까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금요일에 저의 95차 월간 정기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자, 신청하신 분들께 자동으로 안내해 드리는 방법으로 세미나는 진행되고요. 매달 많은 분들께서 참가 신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번 달에는 우리 줌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줌 실황 방송을 통해서 오프라인 세미나 현장과 같은 그러한 느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참여 링크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저희 책 가치투자 처음 공부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리면서요. 주가지수가 연기금발 매도 때문에 좀 답답하다 생각하실 수 있더라도 그 자체에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오히려 다른 쪽에서는 기회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중요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